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4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29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기도 청명절이고요. 그다음에 청명절입 시간이 애매하게 23시 43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점이 보기 사주 볼 때 곤란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명리학은 1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간지러서 12시간을 쓰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1시, 2시, 3시 이런 개념으로. 근데 잘 보시면 자, 이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이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해시에서 자시로 이렇게 바뀌는 기준이 있죠. 자시로. 근데 이것을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냐면 밤 11시,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11시 30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32분으로 그냥 고집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30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30분이 되게 되면은 본시 청명이 들어온 요 시간이 4월 4일이에요. 그죠? 근데 청명 절입 시간이 23시 43분이니까 23시 30분에 벌써 4월 4일이 아니라 명리학 기준으로는 4월 5일로 날짜가 바뀐 겁니다. 음력으로는 2월 29일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청명 절입 시간이 23시 43분에 들어와 있으니, 자, 이 2046년 4월 5일에 이렇게 신묘월에서 이렇게 임진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시 24시 기준이면 4월 4일이지만 12시간 기준으로 하면 4월 5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처음 이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24시간 기준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12시간 기준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시로 바뀌는 것은 이걸로 이렇게 써드릴까? 23시 30분에 바뀌어야 되는데, 자, 청명 절입 시간이 23시 30분 이후잖아요. 그러면 23시 30분에 4일에서 이렇게 5일로 바뀐 상태에서 23시 43분에 청명절이 들어오니까 신묘월에서 임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원래 4월 4일은 가보가 아니라 계사였을 거예요. 계사일. 근데 23시 30분이 되면서 4월 5일로 되면서 계사에서 가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야자시, 조사지, 설을 이렇게 주장하면은 요때 좀 어려운 또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일단 무조건 저는 야자시, 조자시설을 쓰지 않는 일반 자시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23시 30분의 날이 4일에서 5일로 바뀌었고요. 청명 23시 43분을 기준으로 해서 병인년, 신묘월, 가보일, 요거는 청명 이전이 되는 것이고, 청명 이후에는 병인년, 임진일, 가보일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23시 43분을 기점으로 해서 신묘월에서 임진월로 바뀐다. 그 전에 23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4일에서 5일로 바뀌고, 계사월에서 계사일에서 가보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 결코 잊어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주 잘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시비, 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4개월로 표현합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4, 5, 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4개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미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삭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청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명 절입 시간 밤 23시 43분입니다. 30분 지나서 43분이기 때문에 일자도 4일이 아니라 5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도 개사가 아니라 가보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23시 43분은 자시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에서 자시로 바뀌는 기준 23시 30분이고요. 그다음에 1시 30분 이전까지가 자시가 되는 것이니 청명은 자시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명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신묘월에서 이렇게 임진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같은 자시라 하더라도 청명 절입 시간 이전이면은 병인년, 신묘월, 갑오일, 갑자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명이 지나고 나서는 병인년, 임진월, 갑오일,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주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 전이 되게 되면은 사주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갑오일이 되는 것이고, 청명 후가 되면은 병인년, 임진월, 갑오일이 되는 겁니다. 청명 전이면 갑목 묘월생이 되는 것이고, 청명 후가 되면 갑목 진월생이 되는 것이다. 자, 공통점은 둘 다 봄에 해당이 되죠. 단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월은 모춘이라고 해서 늦 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격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죠.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인 격이 되고, 그다음에 갑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재 격이 됩니다. 묘월의 갑목은 양인 격 굉장히 신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월의 갑목도 원령 진의 갑목이 통근이 되기 때문에 신약하진 않지만 원령 자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이 됩니다. 그리고 묘월은 모강절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신약한 가운데 재성이 왕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청명전으로 봤을 때 연지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으니까 굉장일간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서 동양의 제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춘절의 목은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취용해서 갑목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지에서 오화를 보고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일단은 목화 통명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목이 어떻게 돼요? 고사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신금이 병화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의 기세가 뭐 왕하다라고 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가 없는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국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고, 일간은 너무 튼튼하다 보니 인성인 수로서 갑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갑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신약재양이니까 신약한 가운데 재성이 왕하니까 약한 재성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죠. 반드시 인비 또는 인성이나 비경겁제의 도움이 있어줘야 되는데, 다행히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갑목이
을목, 그다음에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또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괜찮은 점은 오화의 뿌리를 둔 이렇게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간목의 수기도 발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약할까요? 수가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돼서 강할 것 같지만 목화에 비하면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를 좀 보충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정까지 보게 되면은 갑자시 일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3시 30분에서 23시 43분 전까지가 바로 병인년 신묘월 갑오일 갑자시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임진월 갑오일 갑자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 몇 분 차인데도 이것도 다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명전이 되게 되면 갑자시 하나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가요? 아쉬울 필요는 없겠고요. 갑자시가 되면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했죠. 물이 좀 필요하다. 자수를 얻었는데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면 오화도 상처를 받지만 자수도 상처를 받습니다. 수기가 매우 부족한 구조의 국세가 되는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임진대운, 뭐 이렇게 계사대운, 이 계사의 대운의 사화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갑오 을미대운은 수기가 매우 부족한 그런 구조. 그다음에 갑신대운은 인신칭대에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정유대운은 유금은 금이지 수가 아닌 것이고, 무술대운 인옷은 화국인 것이고요. 기해대운 경제대운 갔을 때 간신히 수가 들어옵니다. 이때 남자가 아들이 태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때 언제죠? 23시 30분부터 여기 23시 43분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요때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남자아이는 대운의 향배가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청명이 지나서도 또 갑자시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좌우충이 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그러니까 좌우충이 되다 보니까 임수가 진의 뿌리를 두고 자에도 통근이 돼야 되는데 좌우충 되다 보니까 깨진 바가지가 돼버렸죠. 임수가 그렇게 망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계사 갑오 을미대운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무술대운 때는 진술충 또는 인옷을 화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수기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요 대운 지나게 되면 어차피 금수운 쪽으로 향하니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갑신대운 때 이렇게 인신충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진합의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좌우충을 구제하고 인신충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운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겠고, 병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진술충 또는 인옷을 화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게 썩 좋은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그래도 남명보다는 좀 나은 대운의 구조다. 왜냐하면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운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충도 거쳐야 되고, 정유 무술은 수기가 없는 대운이고요. 그렇다 보니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국세. 여명을 해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래도 금수운으로서 나름대로 부족한 수를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시 같은 경우는 충은 없습니다만은 이거 진의 뿌리를 둔 임수 하나만 쓰고 있는데 병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인호화국의 병화 다시 투출이죠. 이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니 대운에서보다 저 임수를 보충해주는 운으로 가야 된다. 정묘시 마찬가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인 진토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그죠? 임수가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진토 하나를 더 얻어서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토 투출해서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제극인이 있지만 이거는 탐제 파인이 돼서 좋게 볼 수 없는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시 마찬가지로 수가 필요한데 갑기합, 갑목이 기토하고 탐합하고요. 사화를 보다 보니까 다시 또 화가 왕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금수 운을 만나야 되고, 경호신미시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하니 금수운, 임신계유시는 반대로 이거는 수기가 좀 충분하다. 오히려 여명의 경우에는 수기가 좀 어차피 금수운 쪽으로 가다 보니 수가 오히려 과다해질 수 있다. 계유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 그래도 뭐
오화라든가 인에 뿌리던 병화 투출돼서 뭐 수가 많다 하더라도 뭐 일간이 약하거나 뭐 하기가 좀 부족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유시 뭐 등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이거 임신 계유시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죠? 수운 금수운 가더라도 말씀대로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금수운 갔을 때 이 병화를 건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만약에 생시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월간에 있는 임수까지 있다 보면 과다하게 병화를 이렇게 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일간 간목에 이런 것들은 통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임신계유시는 제가 봤을 땐 뭐 괜찮아 보이는 생시. 그다음에 갑술시는 안 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해수를 얻은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어지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23시 30분 지나서 23시 43분에 청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 23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4월 4일 개사 일이었지만은 바로 4월 5일로 바뀌기 때문에 갑오일로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몇 분 지나서 바로 청명절이 와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